네, 안녕하세요. 글로벌스타입니다. 오늘 현재 4월 16일 금요일, 한국 시간 오후 2시가 좀 넘은 시간입니다. 어제 제가 시황 설명 드릴 때 요런 형태의 추세 라인이 있었고, 어제 요 무렵에서 제가 시황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지지자리였던 3025를 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는 매수 대응을 하지만 고점을 갱신을 못하면 급락이 나올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장에서 셀러프가 나왔습니다. 셀러프가요. 근데 한 가지 참 어려웠던 점이 고점을 갱신을 못하고 셀러프가 쉽게 나왔으면 매도 포지션을 갖기가 참 좋았는데요. 고점을 이렇게 살짝 갱신하면서 또 어떤 이런 바운스가 전혀 없이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정작 저도 매도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아마 어제 같은 경우 매도를 따라가기보다는 사람들이 대부분 요런 무렵에서 매수를 잡으려고 아마 하셨을 거예요. 매수를 잡으려고 하셨을 텐데 늘 제가 프라이스 섹션에서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흐름이 반드시 멈추고 약간의 추세 변환이 나올 때 그 자리를 스탑을 놔주고 잡는 게 이게 매매의 기본입니다. 트레이딩의 정석입니다. 근데 어제 요 하락하는 과정을 보면 전혀 이러한 모습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중간에 매수를 하다가 공방송 중이고 해서 전혀 매수행을 안 했습니다. 이건 셀러프의 가능성이 제가 보여서 자, 일단 어쨌든 그런 모양이 나왔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일봉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데이봉을 보시면 여기에서의 어떤 그 바운스, 그 다음에 어제 고점에서의 또 바운스, 굉장히 여러분 헷갈려요. 요즘에요. 어렵고 위로 갈 거냐 아래로 갈 거냐 또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카운트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지금 애로사항을 갖고 계시는데요. 일단은 늘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3025라는 지지가 물론 자꾸 넘나들면 이건 더 이상의 지지도 아닙니다. 더 이상의 지지도 아니고 그냥 넘나드는 거예요. 자꾸 넘나들면. 근데 과거에 요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넘나들고 왔다 갔다 하다가요, 뭐 추세를 만들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며칠간은 적어도 뭐 며칠 될지 오늘 될지 몰라도 적어도 이런 넘나드는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은 가는 쪽으로 할 겁니다. 추세를. 그래서 우리는 3025를 그냥 기준으로 플레이를 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현재 4시간 캔들의 모습을 잠깐 보시면, 이거 이전에 이걸 말씀드릴게요. 4시간 캔들의 모습을 보시면 단지 어떻게 보면 이래요. 여러분 줄여야겠네요. 잠깐만요. 어떻게 보면 이렇습니다. 자, 피보나치를 우리가 위에서 내려온 거를 이렇게 싹 그립니다. 피보나치를 요 스윙의 왼쪽 하락 스윙에 대한 피보나치를 그려보고, 그 다음에 바닥에서 올라간 거에 대한 피보나치를 한번 또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 그림이 좀 작지만 3025를 기준으로 요 색깔을 좀 다르게 할게요. 3025를 기준으로 지금 38% 라인이요. 여기 왼쪽 스윙의 38% 라인의 강한 저항과 또 그냥 지금 23.6% 라인에 강한 지지가 있는 거예요. 현재 지금요. 사이에서 플레이가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현재는 결국은 요 사이를 벗어나야만이 추세가 발생할 거로 생각을 해요. 요 사이를 벗어나는 쪽으로 우리는 추세를 따라가야 된다. 이게 왜 그런가 펀더멘털을 지금 잠깐 들여다보면, 저도 뭐 펀더멘털 전문가가 아니지만 다음 주에 22에 금리 발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1.32에서 금리가 인하될 거라는 어떤 예상 때문에 어떤 예상치가 나오면서, 예상치가 아니라 뉴스가 나오면서 급락을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뭐 분데스방크 총재라든가 또는 메르켈 총리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그 금리 인하에 대해서 옳다, 효과가 있다 없다,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아직 의견이 많아요. 또 어떤 금융사는 금리 인하가 확실시 된다라는 그런 뉴스를 얘기하는 회사도 있고요. 그래서 요 영역을 결국은 벗어나려면 제가 볼 때는 이번 주, 오늘 이제 금요일이에요. 이제 오늘 이외에
다음 주나 돼야 제가 볼 때는 벗어날 것 같아요. 다음 주나 돼야. 물론 오늘 밤에도 미국 GDP 발표라는 빅 이벤트가 하나 있긴 해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빨리 움직인다 그러면 다음 주는 더 매도로, 아래로 뚫리면 다음 주는 매도로 뚫리는 장이 될 것이고, 위로 뚫리면 다음 주에 올라갔다 어느 시점에서 어떤 변곡이 생길 그럴 흐름이 될 거라고 좀 봐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재 지금 1.31이라는 자리와 1.297이라는 자리에서 이제 플레이가 좀 되고 있다라고만 보시고요.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고, 그 중간 정도 값인 3025라는 영역에서 지금 계속, 이 왼쪽도 보시면 여기가 얼마나 복잡한 영역이었습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지금 이 자리에서는 추세를 논하지 말자라는 게 저의 현재 의견이고요. 이거를 이제 엘리엇 웨이브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중에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어떻게 보고 있냐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예를 들면 뭐 작은 ABC였다. 저는 C에서 저는 조정파가 끝났다고 현재 보고 있어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다르게 보시는 분도 많아요. 끝났고, 저는 이게, 그러니까 즉 올라간 모습과 내려온 모습 중에서 어떤 게 더 임펄시브하냐, 어떤 게 더 충격적이냐, 이 왼쪽 탑을 만든 이후에 내려온 모습과 올라간 모습 중에서 어떤 게 더 충격파냐, 충동파냐, 요 왼쪽을 보면, 요것만 보시면요, 저는 내려오는 게 훨씬 더 충격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저는 세부적으로는 요게 뭔가 조정이 끝났고, 이거를 조금 더 보시면 저는 그냥 쉽게 생각해서 1, 2, 3, 4 그냥 5로 보고 싶어요. 일봉으로는 이렇게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보는데, 이렇게 안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추세를 논할 단계는 아니에요. 또 그 다음에 카운트로 뭔가가 완벽하게 다 들어맞는 경우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성만 늘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1, 2, 3, 4, 5에서 저는 요게 1번이다. 인자서 이제 하락 1파를 만들었고, 이 1파에 대한 되돌림을 약 50% 라인까지 50% 라인에서 618 자리까지 하고 리저션을 맞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게 이제 요 고점을 갱신하지 않는 한 저희 바이어스는 변함이 없습니다. 즉 어제 고점을 갱신하지 않는 한 저는 이렇게 다시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런 플레이를 현재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단지 여기서 이 영역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의 오늘 매매 플랜은 어떻게 잡냐고요? 잡느냐면, 일단 1시간짜리 볼게요. 보면 어찌됐든 어제 이렇게 발생했던 추세선을 깨고, 물론 살짝 올라가긴 했어요. 이제 이건 추세선의 확장입니다. 이렇게 지금 추세선이 확장이 됐어요. 확장이 되고, 아래로는 이런 모양이 이제 돼 있어요. 지금요. 약간 이렇게 보면 상승 깃발형 채널 같이 보이죠. 올라갔다가 조정하고 올라가는, 이렇게도 보이고, 또는 이렇게 보면 1, 2, 3, 4, 1, 2, 3, 4, 5 더 내려가는 파동으로도 보이고요. 그래서 카운트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신경 쓰지 마시고요. 카운트는 신경 쓰지 마시고 지지저항 플레이를 중심으로 하자. 그래서 저는 일단 1.302라는 자리가 또 한 번의 중심이다. 오늘의 1.3025 요 자리를 중심으로 15분짜리로 보시면요, 어제 내려온 스윙 있지 않습니까? 어제 내려온 스윙이 아니라 무브먼트에 어제 이 셀러프 비슷하게 나온 강한 하락, 생각보다 빠른 강한 하락이었습니다. 요 하락에 저는 618 자리는 매도를 당연히 들어갈 겁니다. 아직 그 자리에 못 미쳤는데요. 그 다음에 618 자리부터 이렇게 분할로 들어가서 최대 786짜리 이상은 못 넘겨야 된다고 저는 봐요. 맥시멈. 그래서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추세선까지 갔다가, 요 하락 추세선까지 갔다가 다시 하락하는 형태의 모습을 먼저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요게 다 지금 조금 움직임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이게 다 끝났다. 그러면 3025 라인을 만약에 깨면 다시 여기서 바로 매도를 저는 치는 전략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역시 매수보다는 매도 위주의 지금 플레이를 할 계획이고요. 물론 요 영역에서의 매도가 실패하면 또 관망하고 봐야 되겠죠. 그거는 오늘 저하고 사대가 안 맞는 그런 거니까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세부적으로 조금 더 볼게요. 요것만 대체 요게 올라온 게 어떤 형태의 모양이냐, 5분짜리 한번 봐볼게요.
요 어제 셀러프가 지금 나온 이후에 뭐 셀러프인지 조정이 어떤 분들은 조정파라고도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어떤 분들은 뭐 예를 들면 이게 뭐 1, 2, 3, 4, 5, 5 ABC가 그냥 한 방에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절대 안 보여요. 왜냐면 4시간 캐들로 보면 우리는 충격파는 5파 나와야 되고 조정파는 3파예요. 충격파는 저는 1, 2, 3, 4, 5의 충격파가 눈에 보이고 이거는 1, 2, 3밖에 저는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정파다, 이게 충격파가 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요. 근데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이 많고 또 시장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누가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대응 영역이니까요. 그래서 현재 요것만 5분짜리를 보시면 요것만 보시면 이게 과연 ABC로 내려왔냐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이런 셀러프는 굉장히 임펄시브하게 내려온 거거든. 제가 볼 때는요. 물론 이거를 예를 들면 뭐 여기서 이게 A였고 이게 B였고 이게 C였다 해서 조정파였고 조정파였고 이게 지금 뭐 조그맣게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보이고 요게 A였다. 그 다음에 요게 결국은 A, B, C로 이루어진 3파 B다. 그 다음에 조정파의 연장이 돼서 1, 2, 3, 4, 5가 될지 여기까지 5가 될지 아니면 이게 끝났을지. 근데 이렇게 끝났다고 생각하면 항상 좀 더 오르더라고요. 유럽장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저는 305 자리에서는 305 살짝 위에서는 매도 플랜 305와 307 정도 약 20핍 정도에서는 매도 플랜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손절은 당연히 308을 넣어서 벗어난다. 그러면 기브업 하겠습니다. 기브업. 매도폰은 기브업을 하게 될 겁니다. 예, 그렇게 플레이를 저는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이제 내려가는 형태로. 근데 여러분들 항상 그냥 무턱대고 팍팍 매도를 치는 게 아니고요. 물론 어제 같은 경우는 무턱대고 쳤어야 돼요.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어제 공개 방송 하면서도 매도를 하라고 해서 여러분들 성공을 했어요. 저만 못했습니다. 저만. 요 자리 있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 결국은 어제는 요 스윙을 살짝 벗어나면서 제가 피보나치를 바로 여기 무픽으로 옮겼습니다. 옮겨서 어제도 결국 요 786자리에서 맞고 리버스가 그냥 바로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요거를 우리가 추세를 항상 이렇게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가장 안전한데, 가장 안전하죠. 이렇게 손절 잡고 여기다가. 근데 이런 거를 허락을 안 하고 그냥 가는 놈들이 있어요. 유로달러 자주 그러죠. 근데 이런 경우가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버는 것보다는 지키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 지키는 게. 그래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거 못 먹었다고 다음에 막 그냥 덮벅덮벅 들어가면 이런 경우도 생깁니다. 이런 경우 충분히 생길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추세 전환을 늘 확인해서 진입하는 습관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물론 이제 뭐 아주 중요한 do or die 그런 자리들은 손절을 반드시 잡고 들어가면 돼요. 7, 8자리 손절 88. 손절이 보통 크지 않아요. 20핍 전후에요. 그런 자리 그냥 들어가고 버텨보는 거예요. 예, 그런 형태의 매매 플랜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오늘이 이제 저 공개방송 마지막 날이에요. 금요일날. 월, 화, 수, 목 4일간에 걸쳐서 풀방 50명이 계속 다 차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성황리에 저의 방송에 참여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제가 이제 따로 이제 멤버들을 모시고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아프리카 프로주식 클럽의 글로벌 스타 검색하면 나옵니다. 오셔가지고 한번 구경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오늘 저 미국장에 9시 반이죠. 무역수지가 있어요. 9시 반 전까지는 아마 큰 움직임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유럽장 초반에 뭐 이렇게 하락을 하면 뭐 이렇게 뭐 살짝 스팟했다가 빠질 수도 있고요. GDP 때. 아니면 유럽장 초반에 이렇게 상승하면 어떠한 또 조화를 부리겠죠.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들을 잘 다시 복귀하셔가지고요. 여러가지 본인의 어떤 흐름에 맞는 그런 트레이딩으로 오늘도 성공적인 하루를 보내기를 바라겠습니다. 굿럭입니다.